자, 이번 절에서는 항공 삼각 측량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고 지나왔죠. 전자기파나 또 그 외 각종 사진상의 특성에 의한 분류도 있었고 사진의 성질에 대한 얘기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입체시에 대한 얘기를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진상에서 높이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도 공부했고요. 또 이러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기복 변이, 기선 고도비, 시차, 시차차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 다루었던 무척 중요하고 덩어리가 컸던 표정에 대한 그런 높은 산도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사진 측량은 그다지 많은 분량이 남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같이 학습할 내용이 바로 항공 삼각 측량이라고 하는 Aerial Triangul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Geoinformatics 284페이지부터 갑니다. 자, 먼저 항공 삼각 측량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입체 도학이나 정밀 좌표 관측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찍어온 사진, 요 사진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영상점들의 3차원 좌표를 관측하는 걸 항공 삼각 측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아날로그 필름에 찍힌 그러한 영상점들을 대상으로 처리를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디지털 영상, 즉 픽셀 값으로 잡힌 그런 지상의 표현들을 가지고 높이를 포함한 3차원 좌표를 얻어내는 작업들을 하죠. 역시 이것도 항공 삼각 측량인데, 자, 이러한 수많은 점들의 3차원 좌표를 소수의 지상 기준점 성과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또는 블록 조정기 또는 여러 가지 해석적 방법 또는 수치적 방법 여기에 의해서 모든 점들의 절대 좌표를 뽑아내는 기법이 바로 항공 삼각 측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할 때는 사진 단위 또는 모델 단위 또 스트립 단위에 의해서 형성된 이런 블럭을 가지고 조정함으로써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항공 삼각 측량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 번째, 시간과 경비가 절약이 돼요. 그리고 항공 삼각 측량을 하면 여기에 필요한 표정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즉 소수의 지상 기준점만 있으면 이러한 점들을 표정점으로 이용해서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높은 정확도를 갖는 좌표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인 측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항공 삼각 측량이에요. 항공 삼각 측량을 몇 가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촬영 경로수에 따른 분류네요. 자, 먼저 여기에는 스트립 조정과 블럭 조정이 있습니다. 이 스트립 조정은 하나의 코스, 즉 단 코스죠. 다른 말로 스트립을 이룰 때 만들어지는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코스의 사진들을 이용해서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할 때 우리가 스트립 조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립과 스트립 모인 게 블럭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코스, 복 코스의 사진들을 이용해서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할 때는 블럭 조정을 수행합니다. 또 조정 기본 단위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먼저 단사진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번들 조정, 그 다음에 스트립을 이용해서 조정하는 독립 모델 조정, 요건 IMT라고 써놨습니다. Independent Model Triangulation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블럭이라는 단위를 통해서 조정하는 다항식 조정, 요거는 Polynomial Adjustment라고 표현하죠. 여기 지금 나오는 원어들도 또는 약어들도 같이 가져가면 참 좋습니다. 답안지 서술할 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그 교재 지오인포매틱스를 참조하셔가지고 같이 체크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정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네요. 크게, 기계법, 다른 말로 도화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법,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기계법은 멀티플렉스 같이 여러 개의 투영기를 갖는 도화기를 이용해요. 아니면 사선법과 같이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점의 평면과 높이 위치, 즉 2차원 위치와 1차원 위치, 합쳐서 3차원 위치죠. 요거를 도면상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도해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종류로는 단사진인 경우는 도해 사선법을 이용하고요. 모델인 경우는 스테레오 템플레이트 또는 ITC 아날로그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독립 모델 조정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립인 경우는 어때요? 도해법을 사용하거나 에어로 폴리건법 또는 ITC 아날로그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조정 방법에 따른 다음 분류가 이제 해석법이네요. 이러한 해석법은 도화기를 이용해서 내부 표정과 상호 표정에 의한 좌표를 관측한 뒤에 모델이나 스트립 또는 블럭 좌표 조정을 수치 계산을 통해서 수행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밀 좌표 관측기를 이용해서 상 좌표를 먼저 얻어내고요. 사진상의 좌표죠. 그 다음에 해석적인 표정을 거쳐서 모델, 스트립, 블럭 조정을 하죠. 그리고 다음 점의 평면 위치와 높이, 즉 2차원과 1차원 합쳐서 3차원을 좌표 값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치 계산을 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 바로 해석법에 의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류로는요. 단사진인 경우에는 번들 조정법이나 해석적 사선법을 사용하고요. 모델인 경우 독립 모델 조정법 앞에서 나왔죠. IMT 그 다음에 스트립인 경우에는 스트립 조정을 통해서 하는 다항식 조정법을 활용합니다. 자, 이러한 항공 삼각 측량을 하는 작업 순서는 여기 표현된 것과 같네요. 다시 한번 또 이런 얘기 높아지면서 합니다. 모든 측량은 뭐부터 한다? 계획부터 세웁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다룰 원격 탐측이에요. 그건 뭐부터 한다? 자료 수집부터 해야 돼요. 왜? 계획을 세웠다가 위성 영상을 못 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항공 삼각 측량의 순서 역시도 촬영 계획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표정점을 찾거나 표정도를 만들어 놓고 인근 사진에 표정점을 옮기기 위한 점이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투명 양화나 양화 사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요것도 여러분들 비교하셔야 돼요. 현대 사진 측량에서는 이렇게 양화나 양화 사진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영상을 이용해서 디지털 값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하는 거는 사진을 찍기 전에 관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가지고 와서 관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진을 찍기 전에 관측하는 경우가 기준점 측량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사진에서 기계 좌표를 뽑아내죠. 요건 앞에서 우리 표정에서 자세히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2차원 좌표를 뽑아내기 위해 내부 표정을 하고 또 3차원 좌표를 얻어내기 위해서 외부 표정을 실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관측값들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점들을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전산 처리를 하게 됩니다. 워낙 점들이 많기 때문에 수작업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좌표 조정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이 계산에 필요한 계수를 결정한다든지 좌표 환산을 한다든지 또 정확도도 점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소요 목적에 부합되는 절대 좌표를 취득해 가지고 판독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 수정을 함으로써 이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이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순서예요. 자, 이번에는 항공 삼각 측량에서 표정점을 배치하는 계획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표정점을 배치하는 계획에는 스트립 배치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블럭 배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스트립을 형성할 때와 블럭을 형성할 때 약간씩 다른 그런 배치 계획으로 계획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삼각점을 이렇게 표현해 놨죠. 삼각형하고 점 찍어 놨습니다. 말 그대로 삼각점. 예,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쓰는 그런 통영 기호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호예요. 요건 삼각점을 표시한 거다. 그래서 이 삼각점은 평면 좌표를 가지고 있죠. X, Y에 대한 좌표를 갖고 있어요. 즉 이러한 삼각점들은 평면 위치를 잡는데 즉 다른 말로 하면 길이가 작아지고 커지고니까 뭐예요? 축척을 잡는 데 사용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사각형에다가 점을 찍어 놓은 게 있죠.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준점을 그려놓은 그런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준점은 뭐예요? 높이에 관한 점들이잖아요. 높이에 관한 좌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준점을 이용하면 두 개가 얼만큼 높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통하면 우리가 경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먼저 착안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1번부터 11번까지 쭉 번호를 붙여놓고 삼각점을 이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이거는 죽어도 여기다 삼각점 3개를 배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요거는 경험에 의해서 그 약간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건 일반적인 그런 배치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스트립 배치 계획부터 볼까요? 요거는 보통 10개에서 15개의 입체 사진을 원칙으로 그 스트립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요 원칙에 따라서 각각의 좌표들을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첫 번째 모델에 3점이나 4점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나중에 조정하는 데 쓰고, 그 다음에 4개나 5개 모델마다 하나씩 이렇게 일반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점을 배치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삼각점은 뭐예요? 예, XY 평면 좌표를 갖고 있는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XY 평면에서 축척 조정에 이용된다. 왜 축척 조정에 이용되는지 알겠죠? 이 삼각점과 이 삼각점, 2개의 삼각점이 있다면 거기에 XY 좌표들이 있을 거고, 그럼 이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길게 표현해서 지도를 만드느냐, 짧게 표현해서 지도를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척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축척 조정에 이용된다는 언급이 된 거고, 일반적으로 7개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수준점은 높이에 관한 조정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6점을 사용해서 우리가 스트립 배치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블럭 배치예요. 역시 이것도 삼각점과 수준점을 배치하는데 앞에 표식하고 동일한 표식을 제가 사용했어요. 요거는 삼각점, 요거는 수준점. 그래서 이 삼각점은 축척 조정에 관계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요것들은 외곽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수준점은 높이에 대한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낮이, 즉 경사 조정에 관계하는 거죠. 요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란히 횡방향으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것도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항공기가 한번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30km부터 50km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이러한 면적의 지상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사진 측량의 특징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경제적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건 결코 사진 측량하는 비용이 싸다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날 때마다 리뷰해가지고 차곡차곡 우리 머릿속에 모든 서류들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항공 삼각 측량, 즉 Aerial Triangulation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